이번 코너는 공시를 보는 주가입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빨리빨리 가볼까요? 어떤 기업부터 볼까요? 일단 그냥 뭐 동향을 얘기 드리면 요즘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네. 최근에. 근데 시장이 어려울 때는 사실 공시를 보는 것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차분하게 공시를 좀 지켜보자. 급하게 막 종목을 보기보다는 공시에서 이제 힌트를 보면서 차분하게 공부하기 좋은데 최근에 보면은 확실히 내부자들이 장내 매수 공시가 더 늘었고 장내 매도 공시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보면 바닥권은 많이 다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그 공시 하나를 시작해 보면 한국항공우주로 시작을 할게요. 한국항공우주 카이. 예. 네, 카이. 뭐 워낙 잘하시는 회사라서. 뭐 아니요, 요즘은 잘 몰라요.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기업인데. 네. 이제 뭐 그렇죠. 우주항공청 이슈가 좀 물론 논란이 많잖아요. 정치적인 게 개입하면은 참 시끄러운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젝트 요즘은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 가려면 로켓에 뭐 R&D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좀 없고 네. 뭘로 가려나 궁금해서 지금. 어쨌든 일단 수주가 나온 걸 보면 에어버스의 A320 계열의 부품을 수주를 했어요. 네. 민수 쪽으로. 민수 쪽으로.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방산으로 가장 이제 알려져 있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 KF-21 개발하면서 또 이슈가 됐었고. 방사는 이렇게 이제 매출이 꾸준하지가 좀 어려우니까. 한번 이슈가 빵 터진 다음에 단계별로 이렇게 쭉 가고 장기.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민수가 매출은 옆에서 받쳐줘야지 이게 기업이라는 게 그 구조적으로. 그렇죠. 이게 안정적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민수 관련된 매출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급감했었거든요. 네네. 2019년에 민수 관련된 매출, 기체 부품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되다가 21년에는 5천억대까지 줄었었고 22년에 회복한 게 7천억대예요. 8천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조금 넘는 정도 된 거죠. 근데 22년 4분기에 사실 한 4조 원의 수주가 나왔었거든요.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체 수주가 나왔는데 네. 엠브라에르 관련된 수주가 9월에 취소가 됐어요. 아. 네, 엠브라에르가 이제 엔진 개발에 좀 실패를 하면서 네. 이 한국항공우주가 계약을 취소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계약이 취소가 됐고 그래서 이 대규모 수주는 사라졌죠. 그러면 이걸 제외하고 봤을 때 기존의 이제 기체 부품 수주는 1,000억 원대에서 2,000억 정도밖에 아니 1,000억 원대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4,000억 수주가 나온 거예요. 다시.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A320 이제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수주력이 나올 거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 드디어 이제 민항기 쪽에서도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기반은 다진 것 같다.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항공우주는 어쨌든 간에 이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네, 폴란드로 수출한 이제 FA50 경 공격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이 나오는 게 3분기부터고 그리고 KF-21이 내년에 또 양산에 시제품 양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제 가자 지구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방산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 플러스 민수다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서 괜찮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항공기가 이륙을 하려면은 일정 기간의 그 정비를 받아야 되는 국제법에. 그런데 정비 기지창이 이제 동아시아 쪽에 많지가 않거든요. 이게 사천을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잠깐 내려서 부품 교체하고 정비 받고 이래야 되는 뭐랄까 어드밴티지 있어요. 그래서 민수만 받쳐주면은 뭐 주가가 또 회복될 수 있는. 하여튼 민수 쪽의 고약 공시를 계속 추적해 주시면은 주가 파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대규모 수출 공시가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를 먼저 봤고 두 번째 기업 공시 볼까요? 두 번째 기업은 동서입니다. 동서. 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이제 5월 19일 방송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동서그룹의 장손이 김종희 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재명 창업주의 이제 손자인데 장손이고요. 이분이 계속해서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그때도 이제 지분을 왜 늘릴까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제 장내 매수가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 플러스 이제 이분의 아버지죠. 김상원 전 고문이 또 증여를 했어요. 네, 50억 규모 정도의 이제 증여를 해서 그 김종희 부사장 지분율이 이제 13.63%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분이 12.59%에서 13.63%까지 올라온 거고요. 올해만 이제 지분이 이 정도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 140억 정도를 장내 매수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장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왜 사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드는 건데 뭐 일단은 승계를 위한 작업이 이제 가장 먼저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어떤 매력이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나 2분기 전보다 한 10%대 정도 감소를 했는데 주력은 냉동 동결 건조 커피 맞나? 이 동서식품이 그렇고요. 네, 동서 같은 또 경우에 이제 다르게? 여러 가지 또 다른 제품들이 팔고 이게 지주사대로 되네. 지주사라기보다는 네, 동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오. 네. 사업을 하고 있고 동서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몬델리즈라는 미국 회사와 오데오 합작을 통해서 이제 설립한 동서의 회사. 핵심 자회사고. 그렇죠, 핵심 회사. 그 회사가 실제로 크긴 하죠. 이제 지배순이익을 보면은 400억이고 영업이익은 100억대로 나오는데 이 지배순이익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제 동서식품이기 때문에 네. 요 동서식품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동서의 실적도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회사 이제 수출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몬델리즈와 오데오로 합작해서 설립한 이 회사가 동서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맥심과 맥스의 커피를 판매하거든요. 커피 맥스. 근데 이 몬델리즈가 이 상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수출이 불가능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수출이 한 10에서 20% 정도 나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해외에 있는 한인마트 대상으로는 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요 한인마트로 나가는 이 맥심 커피가 외국에서 상당히 인기라고 합니다. 네. 네, 뭐 외국에서 이제 사무실에서도 이 맥심 커피가 뭐 복지 대상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이제 원두 커피가 들어오면서 반대로 믹스 커피가 약간 시장이 죽었다 그러면 아직도 뭐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좋아하시죠. 꼭 한 잔씩 네. 인이 박힌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오히려 믹스 커피가 이제 더 새로운 맛일 수 있죠. 네,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내의 시장은 정체가 됐는데 수출이 나올 수 있느냐가 이 회사한테 가장 큰 관건인 거고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씩 수출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종희 부사장의 어떤 승계 작업이 끝나고 나야 그런 움직임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승계 이전에 수출이 계약이 될까라는 의문은 사실 들긴 하는데 네. 어쨌거나 이 관련된 포텐셜은 충분히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이제 뭐 안정적인 회사다 보니까 신용자산에서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신용자산이 이제 펀드를 뺏기면서 이 회사 지분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매도가 일단락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한 것도 있습니다. 신용자산이한테 그 국민연금 위탁 매매 철수? 네, 그것 때문에 네,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자산 운용사들이 동서의 지분을 가져가서 바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또 좀 약간 회사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 자체는 좀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향후의 관건은 수출 계약이 정말 될 수 있느냐, 이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야지 지금 당장 이거 동서를 사야 된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부사장인 김종희 부사장의 지속적인 장내 매수가 눈에 띄는 공시를 보여준 동서 네, 두 번째 기업 봤고 네. 세 번째 기업 세 번째 기업은 TEMC인데요. TEMC. 네, TEMC. 여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DIT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레이저 어닐링 들어간다 네.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공시가 나오고 주가 잠깐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그 눌렀다가 튀었죠. 그렇죠. 근데 TEMC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는 회사인데 네. 일단 TEMC의 공시가 어떤 게 나왔냐면 오션브리지 인수가 발표가 됐어요. 사실 예전부터 이제 오션브리지를 인수할 거라는 소문이 6월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풍문 이제 당시 해명을 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오션브리지 인수할 의사가 없다. 인수 검토를 했으나 이제 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했고 당장 결정된 바 없음. 결정된 바가 아니고 인수 검토를 철회했다 이렇게 그렇게 동시에 했어요. 네, 6월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8월에 보면은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고 네. 9월에도 검토 중이라고 나왔고 최근 이제 10월에 인수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션브리지의 지분 이제 654억 원을 인수하기로 했었고 54억 원을 투자해서 334만 주를 인수하기로 했고 지분율은 33.4%를 확보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션브리지는 이제 SK텔레콤이 투자했던 페나시아 펀드 여기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고 이제 그 이번에 인수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약 40% 정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오션브리지에 포인트가 있느냐라고 보면 그건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그룹에서 TMC로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TMC로 보면 원래도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희귀가스나 이런 특수가스를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오션브리지 인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와 다른 소재까지도 들어온 거거든요. 거기에 오션브리지가 또 매출액이
한 1,500억 정도 나오고 2,0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MC의 실적이 더해지면서 이 반도체 업황이 만약에 바닥을 친다 그러면 TMC 실적도 개선이 될 거고 거기에 오션브리츠의 실적까지 더해지니까 TMC 주가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좋을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은 죽었구나. 단기에는 지금 오히려 네. 아까도 말씀드린 DIT처럼 이건 뭐 장기 승부로 봐야 되는. 세룬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약간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반등을 하고 반도체가 관심을 받으면 세게 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약간 뭐 아니면 도구긴 한데 그래도 전자의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 쪽이 아깝다. TMC가 모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돈은 아니라고 보는 게 TMC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망가졌거든요. 올해 신규 상장주인데 그렇죠. 이게 작년에 이제 러시아 때문에 실적이 러시아 분쟁 때문에 희귀가스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엄청 좋았다가 지금 망가진 상태거든요. 근데 망가진 상태에 오션브리지 실적이 더해지는 걸 감안해 보면 지금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TMC 받고 빠르게 또 마지막 거 하나 봐야 될 것 하나 더 같아요. 할까요? 네. 그다음 이번에 가비아인데 가비아. 네, 미리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지분 신고를 했어요. 근데 미리캐피탈의 성향을 보면 이제 규모는 별로 안 큽니다. 한 3천억 정도 되는 이제 자산운용사인데 여기에서 지금 지분 신고를 했고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회사의 위세하이텍, 유스홀딩스, 지니언스에 투자했었는데 위세하이텍은 엑시트를 했었고 유스홀딩스와 지니언스는 지분 신고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비어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회사가 투자한 상황을 보면 이제 부채 비율이 낮고 실적은 탄탄하고 수년금이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기 때문에 가비아도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이제 성장을 보고 투자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사야 된다 뭐 이럴 건 아닌데 가비아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돼서는 굉장히 클라우드 관련해서 IDC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인터넷 데이터 센터? 뭐라고 하죠? IDC는 이제 KINX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인터넷 관련된 여러 가지 호스트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성장하면 이 회사의 실적도 굉장히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가비아 그룹주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2천억이네요, 여기도. 네. 거래량이 오늘 없는 것만 일부러 골라오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어쨌든 공시를 보다 보니까 그 중에 4개 기업을 이해하셨는데 저는 사실 TMC가 TMC? 네. 거래량은 없지만 다시 이제 반도체가 회복된다 그러면 예전에 이 회사가 오션브리츠 인수한다고 6월에 냈을 때 6만 원까지 주가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만 원대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시 이제 오션브리츠가 인수를 확정돼서 발표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그렇죠.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네. 요즘 솔브레인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또 비스무리하게 그쪽으로 좀 묶어서 하여튼 오늘은 4개 기업 들었는데 그중에 TMC 거래량이 좀 굉장히 낮다라는 거 이건 좀 감안하셔서 들어보셨으면 되겠네요. 공시로 보는 주가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 오늘도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